저희가 한평생을 조국의 민족민주화 운동에 헌신하시고 또 미국의 홀씨가 돼서 날라오셔서 그 미주 동포 사회 그리고 재미 동포 사회 그리고 해외까지 그 민족민주 운동을 뿌리내리셨던 우리 그 합수 윤학원 선생님을 생각하는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어나 주십시오. 예. 네, 그럼 다들 묵념하시겠습니다. 바로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저희 윤학원 스님 7년 전에 떠나셨지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영상물을 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물 보험은 김용호 씨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저는 어느 강의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5.18이 당신에게 준 약간 의미가 뭐냐?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라고 하지 말고 우리들에게 라고 못다고 생각을 해봐야겠다. 탐욕과 경제, 부패와 타, 사치와 고용, 쾌락과 무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끔은 자신을 추한 모습을 보고 일깨워주고 반성하게 하는 역사의 거울이다. 저는 지금 똑같은 것입니다. 돌아와서 나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5.18 생각해보면 이러고 있을 안 되지. 이래서는 안 되지. 역사의 거울을 우리가 아주 선명한 역사의 거울을 하나씩 갖고 있는 겁니다. 가끔은 거기에 자기를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도 뜨거운 냄새 광주를 그리고 조국을 이 땅의 인권을 위해 먼저 가셔신 분들 모두의 삶을 짊어지고자 이웃 땅에서조차 한순간에 평안한 복을 부여하지 않았던 분이었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미주 각 지역에 우리 해외 동포들이 살고 있는 주요 도시에 만들어 놓았던 우리들은 마당집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곳들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지금 분향소가 만들어져서 모든 선생님을 기억하는 모든 분들이 와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습니다. 내 근력과 수모 불러라 내 온갖 서러움 버리가 불러라 고난만 부르는 길내 안기고 짓밟히는데 불러라 내 온갖 서러움 도리만을 불러라 부딪혀라 내 온갖 누여운 길 가슴에 부딪혀라 마을동 동계민선 승난이야 영원의 땅 부딪혀라 내 온갖 누여운 길 가슴 예, 그 생전에 합수형님을 보셨던 분들은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저 모습 저대로 그대로 유지하시다가 저희가 소식을 들었죠. 수술해서 건강하게 깨어나실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가실 때도 합성님처럼 정말 급하고 어떻게 보면 깔끔하게 이렇게 가셨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전에 합수형님 기억하셨던 그 두 분께서 추모사를 해주실 겁니다. 고 최박사님이 합수형님 3주 때 남표가 추모사 이길규 민족학교 이사장님이 읽어주실 거고요. 그리고 전 민족학교 이사장님이었던 김주환님께서 7주기 추모사를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주 선생님부터. 예. 제가 지금 읽어드릴 추모사는 최진환 박사님이라고 이남원 선생을 도우셔서 제1회 그 이사장님을 지내셨던 박사님이십니다. 정말 힘든 어렵고 그랬던 시절에 함께 하시고 많은 힘을 불어넣어 주셨던 분이신데요. 아마도 아깝게도 그분도 지금 아마 제외를 하셨겠죠. 그래서 그분 가신 지도 지금 제외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꼭 이런 이 말씀을 주시고 가셨는데 올해도 이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이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운 합수, 그대가 떠난 지 벌써 7해가 지났군요. 하루하루의 일상에 빠져 살다가
그대 떠난 지 7회가 되어서 눈물 한 방울 떨고 보는 우리를 용서하시게. 그대가 떠난 후 전 세계는, 특히 미국은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네. 지금 미국의 소수민족에게는 전에 없던 도전과 기회가 동시에 오고 있어. 변화를 바라보는 서민들이 힘을 모아 미국에서 처음으로 소수민족 커뮤니티 지도자 출신의 대통령을 만들었지만, 사회적 약자들의 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오. 의료 및 이민개혁 등 새로운 정책들이 새 정부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금융위기로 인해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선진국이라고 하기엔 창피스러웠던 기존의 미국의 보건복지, 교육의 혜택들마저도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소. 이제는 전보다 더 한정된 재화의 분배를 놓고 국외에서의 미국의 패권 유지를 위해 사람들, 특히 약자들의 권리는 무시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우리들은 생존을 위해 더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지도 모르겠소. 그대가 있었다면 이럴 때 뭐라고 했을까? 최초의 흑인 대통령에게 열광하는 미국인들의 함성 속에서 자본주의의 상징인 월가의 주가가 바닥을 치고 미국의 1, 2위를 다투던 기업들이 파산하는 것을 보면서 그대는 어떤 분석과 전망을 했을까? 항상 정세 분석을 탁월했고 현실적인 실천 방안을 던졌던 그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그대의 이야기가 듣고 싶소. 합수. 지금은 변화와 혼돈의 시대인 것 같네. 이 시대를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아직도 그대의 목소리를 필요하는데 이제 그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군. 오직 머리보다는 가슴으로 뜨겁게 살았던 그대의 모습. 말보다 실천 속에서 끝없는 자기의 성찰을 했던 그대가 정신만을 우리에게 걸음으로 뿌리고는 후련히 하나의 빛으로 떠났구려. 우리가 그대처럼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여 이 시대를 끌고 나가지는 못할지라도 이 땅에서 발로 뛰며 굳세고 올바르게 살아가려 노력한다면 그래도 그대를 따르고 있는 동지들이라 믿어주시려는지. 먼 곳에서 하나의 별로 빛나는 그대, 지금 우리를 보고 있으려나? 우리 다시 별이 되어 모이는 그날까지 그대의 뜻 따라 열심히 살겠소. 그대 오늘도 많이 보고 싶소. 이것은 2009년에 최 박사님께서 한번 합수시라고 해야 저는 이름이 입에 배가지고 윤한봉 선생님 앞에 드렸던 조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합수 형님이 한국에 가신 다음에 미국에 마당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실은 활동을 하지는 않았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같이 활동하시고 저보다 더 많이 아실 텐데, 그래도 제가 합수 형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마 제가 이제 한청년 세대 막내 세대로서 그냥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그런 얘기만 그냥 간단히 추모사라기보다는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합수 형님이 여기서 활동하실 때 비한다면 그 조국의 민주화도 많이 이루어졌고 동포사회 권익도 많이 신장됐지만, 또 다르게 생각한다면 사실 지금 현재 뭐 남쪽 보면은 진보 정치도 완전히 몰락해 있고 민주주의도 후퇴해 있고 북쪽도 역시 똑같이 답이 없기는 마찬가지고, 여기에서도 또 이민개혁도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참 챌린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합수 형님이 이렇게 살아계셨으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많이 같이 활동은 안 했지만 제가 합수 형님을 생각을 한다면 제가 생각나는 거는 마지막에 이제 저랑 활동할 때 합수 형님이 저희에게 어떤 선배로서 어떤 조언을 해줬는가. 그때 합수 형님이 저희한테 해줬던 말은 계속 해주셨던 말들은 운동에 생활화, 그 다음에 기본을 지켜라,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당장 뭐 눈앞에서 내가 이렇게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런 어떤 기본을 버리거나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 돌아가더라도 바른 길로 가고, 항상 그 활동을 할 때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그런 진심을 잃지 말고, 그런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생활 속에서 저희가 진심을 가지고 꾸준히 활동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계속 저희에게 선배로서 해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한국 진보나 민주주의가 어려움 겪고 있는 것도 제가 어떤 이유는 그런 진보 세력이나 야당이나 이런 데서 그런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것도 꽤 이유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희 사실 이제 민족과교도 저희 30년 이렇게 지내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가졌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 동포사에서 뿌리내릴 수 있었던 것들은 저희 활동하는 분들이 그 진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실 이제 세상은 뭐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만만한 세상이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저희 뭐 만만한 세상이 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정말 어떤 분야에서 개인이 뭐 민족학계에서 활동을 하든지 개인이 다른 어떤 분야에서 활동을 하든지 저희가 기본을 지키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을 지키고, 그 다음에 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저희가 진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학수 형님 하면 또 제가 또 생각나는 건 항상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냉철하게 그런 정세적인 판단 속에서, 분석을 통해서 판단 속에서 그런 꾸준함을 가지고 활동을 하셨던 게 생각이 나는데, 그런 것들만 저희가 기본을 지키고 활동을 한다면 저희가 만만하지 않은 세상이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진보가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새는 평균 수명이 길어져서 합수 형님이 참 긴 삶을 살다 가신 건 아니에요. 되게 그 요즘 장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짧은 삶을 살고 가셨는데 그 불꽃 같은 삶을 살고 가셨죠. 그래서 그 젊은 시대부터 그 사회운동에 눈뜨셔서 구속과 수관과 도피와 망명과 그걸 통해서 세계를 누비시면서 합수 형님이 어떤 삶을 어떻게 불꽃같이 살고 가셨는지 그 삶의 여정에 대해서 오늘 행사를 주도적으로 준비하신 김준 한두리 단장님께서 얘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루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죠? 제가 뒤에 이 5.18 마지막 수배자의 명예회복이라는 그 전단을 하나 이렇게 카피를 해서 놨는데요. 이게 좀 최근에 이제 이분이 긴급조치 구호로 이렇게 무기징역 이렇게 또 살고 나왔는데, 최근에 4월달에 그게 이제 무죄로 대법원에서 무죄로 다시 지방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돼가지고 하는 그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거 한번 읽어주시고, 그리고 제가 끝나고 함께 가자고 줄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악보도 마련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96년도에 정치 망명기라 가지고 운동화와 똥가방이라는 책을 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요약해서 하는 그 내용들이 있는데, 간략하게 이 영상물로 보여드렸지만 잘 모르잖아요. 또 7년이나 돼가지고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어떻게 했는가 한번 저도 한번 정리해보고, 여러분들도 유남봉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왜 이렇게 민주학교에서 추모식까지 하는가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살펴보면은요, 1947년 12월 22일에 강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강진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유홍준의 문화유산 답사기라고 하는 밀리언셀러 그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책에서 첫 번째 답사 현장으로 강진을 갔거든요. 최근에 그 한국에서 합수 유남봉 기념사업에서 기념활동을 하는데, 작년에 그 추모식이 끝나고
참가자들과 함께 강진에 가서 1박 2일로 다녀오고 또 올해는 그 완도로 유흥진 당회나 같이 가시다고 그러는데요. 거기 출생하셔서 이제 광주 제1고등학교, 광주에서는 명문입니다. 거기에 수학을 하셨고 전남대학교 축산과를 다니셨다가 재직을 다녀하셔서 졸업을 못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전남대 농과대학 재학 시절에 민주청년학생연합이라는 단체를 결성을 해가지고 이제 전남북 지역의 책임자로 됐었는데 지명수배가 당해서 이제 1심에서 무기징역, 2심에서 15년 징역형을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75년도에 이제 대전교도소에서 형 집행정지로 나오게 되는데 그때 그 아버님이 일주일 전에 아버님이 별세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요. 1976년에는 또 긴급조치 구호 위반, 제가 나눠드리는 이거의 내용인데요. 거기에서 또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받고서 대구 교도소에 수감한 다음에 만기 출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78년도에는 들불약이라고 하는 아까 영상에서 들불약에 함께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부투 출성해서 그 조형물이 영상물에 나왔었는데요. 그때 들불약을 설립을 했는데 이때 함께 하셨던 분들이 광주 5.18 때 조금 항쟁 지도부에서 열심히 함께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윤상원 열사는 27일 날 도청에서 마지막 항쟁 하시다가 돌아가셨죠. 그 깊은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그 양심수, 이제 합수 윤한봉 선생님도 이게 어떻게 양심수죠. 양심수에서 감옥 생활도 하고 계셨는데 그 당시 수많은 양심수들을 위해서 후원 활동하는 양말 기우기 운동, 또 여기 미국에 오셔가지고도 저희들 그 양심수 해년마다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엽서 쓰기도 했던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활동도 미우주기에 와서도 하셨는데 1978년 이때부터 그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980년 5월에 그 민중항쟁이 발발할 거다라는 그런 예견을 하셨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잠깐 나왔지만 그런 게 발발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로 실질적으로 민중항쟁이 발생이 됐죠. 그리고 이 일로 이제 민중항쟁이 수괴로 지목을 당하셔가지고 전국 수배를 하게 되셨는데 27일 날 이제 1980년 5월 27일 날 민중항쟁 광주가 끝나고 그때 내란 음모죄로 지명 수배를 되고 현상 수배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도피 생활을 1년 넘게 국내에서 하시게 되죠. 그런 다음에 81년에 이 도피 생활을 이제 국내에서 계속 못하게 된 이유가 만약에 잡히게 되면 그 당시 민주화 운동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함께 고초를 겪게 되고 만약에 사형을 당할 거라 잡히게 되면 그런 주변 염려 속에서 미국 밀항을 이제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1981년 4월 29일 날 이제 밀항을 하기 위해서 배를 타게 되죠. 그래서 35일 동안 배를 타고 미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미국에 도착해서 6월 3일 날 시애틀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시애틀에서 동양식품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이제 취업 활동을 해서 이제 활동을 하시다고 그러는데 이때 이제 그 미국에 망명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 미국에서 망명 신청을 했는데 망명 신청 허가가 1987년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 미 정부에서 망명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류가 됐고요. 그다음에 1981년에 10월 10일에는 노동 허가증 저희들이 이제 요즘 그 이민 권유 활동하면서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노동 허가증을 이때 받아서 김상돈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그 서울시장을 역임하셨던 분이라고 그러시네요. 그분 이제 자택에서 함께 이제 밀항 사실을 숨기하기 때문에 가명으로 활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가명으로 활동을 하시면서도 이제 광주에서 이렇게 핍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꾸준하게 모금 활동, 후원 활동도 하시게 되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1982년 12월에 이제 나 망명
해서 미국에 와 있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게 되시는데 그 선언을 하시게 된 배경이 이제 오송회라는 사건이 이제 국내에서 이제 발표가 되는데 이제 국내에서는 이 윤한봉이라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엄청난 사람 관계자들 사람을 잡아다가 이제 고문도 하게 되고 이제 회유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때 정권을 잡았던 전두환 노태우 그 세력들은 윤한봉이를 잡아가지고 이제 5.18 끝난 다음에 북으로 가갖고 일본 교육을 받고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활동을 했다. 그래서 서로 잡아서 이렇게 그런 사건을 만들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최근에 알다시피 그 서울시의 유호성인가요? 그 공무원을 이렇게 관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중국계 어떤 이것도 위조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좀 커다란 사회 문제가 당연히 그랬었는데 그 당시 때는 지금보다는 그 당시 때가 더 엄청난 그런 호감의 시대였고 이런 조작이 많이 있었던 시대였는데 바로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몰아가니까 여기 이제 그 미국에 지금 밀양에서 망명 와 있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국내에서는 처음에 이 사실을 이제 퍼뜨렸을 때 도저히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 정보방이 있고 훌륭한 훈련된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미국의 윤한봉이가 밀항해가지고 망명을 할 수 있느냐라고 믿지는 않았었는데 실제로 이제 여기서 망명됐다는 기자회견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믿을 수밖에 없었죠. 이때부터 이제 윤한봉 선생님은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1983년 2월 5일이죠. 처음으로 민족학교를 이제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 산호세의 민족교육봉사원, 뉴욕의 청년학교, 필라델피아의 청년마당집, 시카고의 한인교육문화마당집, 토론토의 교육문화원, 워싱턴 DC의 코리아 홍보원 등을 민족학교 자원단체들에서 전국적으로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84년에는 아까 소개됐었던 재미 한청년은 청년들을 많이 교합을 해서 이런 인권 민주운동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재미 한청년은 이제 우리 나선을 비롯해서 국가주, 시애틀, 시카고, 달라스, 또 뉴 잉글랜드, 뉴욕, 필라델피아, 워싱턴 DC 등등의 이제 한청년을 결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1985년에는 처음으로 이제 문 앞에 비나리라고 이제 문화 단체를 하게 되는데요.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LA에는 문 앞에 한누리가 생기게 되고 시카고에는 일반 누리가 있게 되고 산호세에는 새누리라고 하는 문화 단체들이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87년에는 잠깐 말씀드렸지만 최초로 정치적 망명 1호로 이제 윤한봉 선생님이 미 정부로부터 망명 허가를 받게 되고요. 근데 이제 이 와중에 윤한봉 선생님에 대한 이제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뭐 도저히 이 동포사회에 대해서는 믿을 수가 없다. 이건 한국 중앙정보부의 도움이 없으면 미국에 올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중앙정보부의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냐.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빨갱이다. 그래서 우리 빨갱이가 와가지고 동포사회를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한 사람이다. 이런 윤한봉 선생님을 평가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아픔으로 다가왔었는데요. 그런 것도 극복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커다란 행적들인데요. 1989년도에 국제평화대행진이라는 큰 행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임수경이라고 하는 청년에서 북에서 가자 북으로 오라남으로 하는 그런 그때 커다란 국제적 이슈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국제평화대행진을 기획하고 그때 마침 임수경 그분과 또 함께 해가지고 판문점에서 다시 정말 민간인으로서는 그렇게 처음으로 대대적으로 이렇게 38선을 넘어서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는 정말 획기적 역사적인 일들을 벌였었죠. 그런 일들을 좀 기획 주도하셨고요. 그 다음에 1989년에 처음으로 그 당시 이제 유엔 분리가 그 당시 우리 남쪽과 북쪽이 이제 유엔에 동시 가입을 하게 됐는데 그거는 우리 분단을 더 고착화시킨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통을 들 때까지는 따로따로 유엔에 분리가입하지 말자라는 그런 뜻으로
유엔 앞에서 행사를 하셨고 그 반대 시위를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참가하신 분도 계실 거고 그럴 텐데요. 근데 이제 91년에 저희 이제 남과 북이 유엔 동시가입을 하게 되지요.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앞에서 수많은 저희 그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제 침묵 시위로 하셨고 거기에 이제 인공기라고 그럴까요? 태극기 이게 동시에 올라갈 때 눈물로 그 가입 현장, 역사적 현장을 지켜봤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1년도에는 이제 우리 조국의 분단 문제 그리고 미국의 핵 문제, 휴전 체제와 군사 긴장의 문제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문화 선전대를 꾸리게 되는데요. 유럽과 호주로 이제 문화 선전대가 가서 한 달여 동안에 조국의 문제에 대해서 커다란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행사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포사회에서 1992년에 커다란 일이 있었죠. 4.29가 있었죠. 관계되신 분도 계시는데 그때 동포사회에 엄청난 획기적인 이제 전환을 이루는 사건이 됐었죠. 그때 저 같은 경우는 좀 울분이 생겨가지고 시위 나오고 그랬는데 합수형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냉철한 판단을 해야 된다. 정치사적으로나 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의 권익이 신장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라는 그런 속에서 물론 시위도 동참을 하지만 그걸 정치 경제적으로 사회 문제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해내는 일도 필요하다 해서 이제 저희 민주학교 함께했던 사람들은 공개 토론회들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법률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1993년에는 이제 귀국을 그동안에 귀국을 못했는데요. 귀국을 허용을 해서 일시적으로 이제 갔다 오게 되고요. 1993년도에 또 커다란 행사를 이벤트를 하게 되는데 워싱턴 포스트지에 이제 전문 광고를 이제 조국의 평화를 위해서 전쟁 위기, 전쟁이 그 당시 한 10여 년 전이지만 94년도에 밝혀지지요. 미국이 북을 폭격할 계획이 있었다는 게 밝혀지는데 이런 일들을 93년도부터 박순영 선생님은 느끼신 거죠. 그래서 저희들 뜻을 모아가지고 그 당시 또 돈이 참 많이 드는 거죠. 요즘 세월호로 해서 뭐 5만 불, 7만 불 광고, 세월호 이렇게 광고했지만 이 당시 때는 그런 조국의 전쟁 위기를 이렇게 평화 애호가들에게 좀 막아달라. 전 세계 평화 애호가들은 우리 한반도의 전쟁을 막아달라 하는 그런 워싱턴 포스트지에 절절한 절규를 담은 광고를 기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3년 8월에 수배가 해제가 돼가지고요. 그동안 5.18 마지막 수배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수배가 해제가 돼서 이제 귀국을 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 나이가 46세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30대 초반에 미국에 오셔가지고 한 10여 년 넘게 활동하시다가 이제 이때 국내에 이제 귀국하게 되시는데 국내에 귀국하셔가지고는 이제 5.18 기념재단을 설립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시게 되고요. 이제 95년도에 아까 장례식 때 너무 슬프게 우셨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과 결혼도 하시게 되고 그리고 이 책을 이제 96년에 정치적 망명을 총정리하는 내용을 해가지고 그걸 쓰시게 됩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들불 열사 기념사업회를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2005년도에 민족미래 연구소를 이제 문을 닫게 됩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이제 폐기종이라는 것을 받고 이제 요양생활을 하시게 되는데 가끔 그 와중에도 이제 저희 민족학교에서 필요하다고 뭔가 말씀을 듣고 싶다고 그러시면은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민족학교 오셔가지고 강연도 해주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기억하는 거는 여기 이 자리에서 강남회관 있지 않습니까? 강남회관을 걸어가시지 못하셨어요. 힘드셔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걸어서 강남회관에서 저녁 식사하자고 그러면 저희들은 걸어가고 합수유랑 선생님은 차를 타고 가셨어요. 그 정도로 힘드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위해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정열을 저희들한테 쏟아부으셔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7년 6월 27일 날 이제 폐 이식 수술 받으시 성공적으로 받으셨다가 갑자기 면역 반응 이상이 생겨가지고 이제 돌아가시게 됐죠. 돌아가셔서 이제 국민훈장, 동백장을 국가적으로 훈장을 받으셨습니다. 합수 윤한봉 선생님은 아직까지도 동포사회에서 빨갱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시는데 일단은 국가에서 이렇게 공로를 인정해서 훈장을 받으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일 날 국립 5.18 묘역에 안장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까 그 합수형님 처음 이렇게 나온 영상 5.18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5.18은 우리에게 어떤 선명한 역사적 거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에게는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사회 권익을 위해서 인권 신장을 위해서 이러저런 활동을 하는데 하나의 거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이 여기서 이렇게 오셔서 10몇 년 동안 사셨지만 정말 돌아가실 때는 가방 하나 딸랑 하나 이 운동화하고 똥가방 하나 딸랑 들고 귀국을 하셨었어요. 뭐 가져갈 게 없이 모든 걸 다 주시고 또 거기 가셔서도 열심히 활동하신 모습을 저희들이 보여주셨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끔씩은 합수 윤한봉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활동했는가를 가끔 떠올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혹한 사회 뭐 이렇게 어려운 불편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앞서서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지금의 나의 활동과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런 어떤 우리들의 거울이 또한 역사적 거울이 아니더라도 삶의 거울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또 행운이고 행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랜만에 이제 합수형님 추모식을 갖게 됐는데요. 여러분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더 이러한 정신이 더 길이길이 전달될 수 있는 활동에 여러분들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많은 아이디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한 소리 들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왜 이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준비를 안 했는가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하게 되면 이제 이 세대에게도 이런 정신이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보충 힘을 써야 되겠죠. 어떤 바쁜 시간 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삶의 여정 소개를 저보고 하라고 그러시고 사회를 보시겠다고 했는데 바꾸길 잘했죠. 아주 오랫동안 합수형님과 함께 하신 그런 그 가슴에서 우러나는 여정 소개였습니다. 사람이 인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합수형님이 어떤 인연으로 그저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까르마로 미국에 오셨는지 모르지만 그 많은 운동권, 그 많은 수배자 중에 근데 아마 합수형님이 없었다면 미주가 어떻게 변했을까? 동포사회가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요번 일주일에도 민족학교 낙하색다 그 수련회하고 회의하고 했지만 이런 전국적인 조직을 갖고 있는 단체 중에 유일하게 그 그레스루트 운동에 뿌리를 내리고 그러니까 살아가는 운동을 실천하면서 하는 그런 단체라는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 정신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그 평생 운동화하고 똥가방 이외에는 자기 것을 가져보지 않으신 그런 합수형님에게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합수형님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좀 미주에서 합수형님 추모 사업회를 좀 구성하자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합수형님을 뭐 추모하고 그러는 거는 저희 자신에게 저희가 이 자리에 있었던 초심, 저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거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떤 이렇게 대단한 거라든가 아니면은 뭐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이제 좀 추진을 해서 좀 모아보자. 그래서 그 민족학교가 또 건물을 주는 조형물도 좀 만들고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학생님이 우리에게 홀씨로 날라와서 미주사의 뿌려내린 정신들을 잊지 않고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김준 선생님이랑 제가 좀 많이 그런 분들한테 연락을 드리고 앞으로 모이는 자리를 마련해서 또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노래 부르고요. 지금 다들 가셨죠. 그리고 저녁 식사도 준비했으니까 합성을 생각하시면서 맛있게 드시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또 뵙겠습니다. 네, 노래 반주 요새 세상이 좋아져서 반주도 나올 겁니다. 함께 가자 우리 길을 투쟁 속에 동치고와 함께 가자 우리 길을 동지의 손만 잡고 가로질러들 환상이라면 거기 여차 넘어주고 사나운 파도 바다라면 거기 여차 건너주자.
노래를 하니까 그 양반 소리가 기분도 나는 거 같아요. 예, 그렇죠. 네. 노래는 잘 못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 모델은 그러니까 나중에 마지막 음성이 그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가 같이 해야 되겠죠? 계속 해야 돼. 하나 되기 위한 맞죠. 같이 수모를 한다면 하나 되기 위한. 이것 때문에 놀랐어? 네. 리얼하는 것도 불안하고. 얼마 안 남았는데 저 식사하시고 내일 런던으로 뜨는 거 식사하시고요. 아니에요? 네, 서로 나오시고. 그냥 건강에 어떻게 와이프가 딴 나라 가서 살고 싶어 얘는 어떻게 하는 거야? 사람은 그러고 이게 우리 와이프라고 그랬잖아요.